분별 안 합니까? 내가 차라리 뉴스를 안 보고 내가 현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눈을 강퇴한다면 모르지만 이걸 보고 어떻게 얘기를 안 해요? 그걸 보고 비판 안 해요? 누가 리크스라고 그러는 폭로 매체에서 이상적 형제파의 형님이 도시바운 대사한테 가가지고 내 동생을 뼛속까지 친밀이다 이러는데 사실은 뼛속까지 사기꾼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영화 이종기가 나오는 왕의 남자라고 아시죠? 네. 또 한편 공주의 남자라고 나오더라고요. 나중에는 주의 남자들이 소용을 겪습니다. 그럼 주의 남자 맞죠? 네. 아니, 그때 그걸 좀 쉽게 얘기하면 주새끼야 개새끼들이죠. 주요 남자들은 이제 검찰이 대표적인데, 얼마 전에 제가 광명 교육감한테 돈을 줬냐 안 줬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우리 신도들은 또 저렇게 돈을 안 하니까 돈 안 줘도 되겠다 이래가지고 왜 할까 싶어가지고. 근데 정말 제 돈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네. 그거를 저는 전혀 뜻밖에 없어요. 근데 조선일보의 기사가 전화가 오고 저하고는 잘 안면이 있는 기자니까 다른 기자가 전화해봐야 내가 대답을 안 할 테니까 스님 검찰 쪽하고 여권 쪽에서는 광명 교육감이 1억을 나왔죠? 뭐 1억을 얘기를 안 하는데 스님이라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나도 처음 듣는 소리니까 내가 무슨 돈 있다고 그런 돈을 주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2번, 3번 물어보면서 순간적으로 지혜가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있어 보여서 좋다. 없어 보이는 놈들은 있어 보이는 게 좋잖아요? 남한테 돈 1억씩 톡톡 줄 정도면 굉장하죠. 재벌도 그렇게 못합니다. 있어 보여서 좋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주신 게 확실한가요? 그랬더니 난 안 줬다 그랬는데 그 판단 알아서 하라고. 묘하게 약간 줬다는 뉘앙스를 풍겼죠. 지금 엿들라 그러는데 엿들라 그런 거 아닙니까? 엿들라 이렇게 엿들라. 내가 엿었죠. 그 다음날 나온 날인가 또 조선일보에 뭐 하는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그래요. 선생님 광명 교육감한테 돈 줬다 소리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광명 교육감도 선생님한테 돈 받았다고 그러면 정말 나쁜 사람이죠. 사실파. 그래서, 안 줬어요. 안 줬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근데, 하여튼, 줬다라는 쪽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 나도 그러면 낚아보자. 그 다음날 제가 문학산이라고 가평에, 서울 있다가 낮에 별일 없으면 그냥 서울 근교 산에라고 자꾸 갑니다. 혼자 김밥 하나 시장에서 사가지고 와서 이제 산에 가는데, 갔다 오는데, 차에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MBC 방송에서 또 한겨레 또 경인방송 몇 군데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가 이제 검찰 쪽으로 해서 전부 법조 출입 기자들입니다. 파다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겨레 신문인가요? 한겨레 신문 기자 보고 안 준 거 알잖냐. 내가 거짓말 못하는 거 알잖냐. 거짓말하면 무슨 말부터 더듬고 조금 좀 이상해진다 내가. 근데 그런 거 가지고 거짓말할 사람 아닌데 안 줬다. 근데 안 준 건 확실하고 줬다는 듯이 좀 뉘앙스를 풍겨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왜 줬다라고 판단하는가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광명 교육감이 진보진영 쪽에서도 전부 사표를 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한참 그럴 때 전화통화를 한번 했어요. 하니까 선생님 부끄럽지 않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당당합니다. 아름다운 미담이 될 수 있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네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정말 양심적인 기독교인이에요. 요새 얘기하는 조영기 목사나, 김원조 목사나, 강남에 있는 김성관 목사, 이런 분하고는 다른 기독교인입니다. 목사보다 훨씬 훌륭한 그런 기독교인이에요. 그렇게 나한테 얘기할 정도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불교계 매체에서 인터뷰가 왔을 때, 공무원교육감 사퇴하면 안 된다. 마지막까지 도로 판결을 받을 때까지 절대 사퇴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정리가 됐는데, 박교육감은 이론을 밝히면 괜찮은데 안 밝히니까 저렇게 자신있게 문진중을 사퇴 내지 말라고 그랬을 때는 뭔가가 거래가 있었지 않느냐. 그건 돈을 안 줬을까. 이렇게 유추한 겁니다. 그렇겠죠? 내가 돈 없는 건 생각 안 하고,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산참사, 오늘, 우리 교회 전재석 보살님도 저기 와서 일어서십시오, 잠깐만. 예. 네, 고맙습니다. 두 분이 같이 오셨어요. 꼭 법회 때는 참석하시려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용산참사 때, 지금도 아들은 감옥에, 이제 징역도 반이나 좀 살았나요? 이러고 있고, 남편은 그 당시에 추락해서 돌아가셨고, 그런 아픔이 있는 곳에, 천일 동안 기도할 때, 신도님들이, 추석, 설, 생일, 이런 때, 100만원도 갖고 오시고, 스님 약값하십시오. 기도 끝날 때는, 어디 가서 좀 여행이라도 다니십시오. 이러면서 들은 돈이 3년 동안 다 모은 게 1억 2천이었습니다. 그 중에 1억을 저런데 정말 제일 가슴 아픈데 내가 갖다 드려야겠다고 판단을 해서 주변에서 다 반대를 하는데 스님 그 1억 주면은 남들이 스님 50억 있기 때문에 1억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갖다 드렸습니다. 남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경기도 김상문 교육관 있는 경기도에는 근데 무상급식 한다고 해가지고 봉사 신도님들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쌀 모금을 했습니다. 그때 모인 돈이 한 9천만 원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 드렸고 그 다음에 해고돼서 여러분들도 여기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해고된다는 거는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30년 다니는 회사에서 우리 회사가 이제 경영이 어려우니까 너 나가.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 돈을 절대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월급 받아가면 교회 애들 가르치고 집 월세를 내든지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은행 이자 갖고 사는데 당장 직장 떨어지면 그 사람 어디로 가요? 복지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다. 100명 일하다가 매출이 떨어져서 50명까지 일할 수 있을 때 100만원 받던 거를 50만원씩 받아가면서 100명이 다 같이 한번 살아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정치 친구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돈으로 살아야죠. 같이 공장에 돈 받은 사람, 그럼 나가. 다 끊고. 만약에 그런 해고를 하더라도, 끝없는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설득을 해도 됩니다. 이래저래서 해고가 되니까, 다른 직장을 좀 알아봐 줄게. 안 그러면, 언제쯤 되면 다시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우리 회사로 들어올게. 이게, 보험으로 회사가 했던 일입니다. 스웨덴에서. 그걸 국가 대통령이 하는 일입니다, 그게. 직장이 떨어지니까 내 수능, 내 밥줄입니다. 직장보다 밥줄이라고 그러죠? 밥줄 끊어지는 건 생명줄이 끊어지는 건 똑같아요. 밥줄이 끊어지는데 누가 가만히 앉아있겠어요? 항의하고 저항하고 하다 보니까 또 더 강력한 또 공권력의 탄압이 심해지니까 거기 다시 또 무리한 그런 무료한 공권력이 대항하다 보니까 범법자가 되고 쫓겨나가다 빚쟁이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파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세상.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에 대해서 바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는 게 변칙적인 한국 사회입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무능한 데다가 무치하고 무능하죠. 무식해요. 몇 번씩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한데 나는 장례식장에 가서
극락왕군이라고 합니다. 한글도 잘 모르는 사람. 무식한 거죠? 네. 안정근 씨. 이건 참 엽기죠? 어?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독후감도 몰라요. 그 묵치, 치욕을 모르는 거예요. 무능, 무시, 묵치. 이게 MB 정권입니다. 네? 나는 부정, 부패, 비리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어요. 현씨인가요? 이국철 씨. 뭔가 억하신 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돈을 뭐 50억을 줬니 30억을 줬니 하는데 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사실이 아닌 걸로 뒤집어 씌운다는 사실은 죽는 길입니다. 제가 안당수 의원하고 그렇게 할 때도 제가 만약에 거짓말이었으면 저는 여기 못 살아남습니다. 감옥에 가 있지. 이동관이라는 사람은 저를 고발을 했죠. 고발해서 100일 동안 저를 부르지도 못하고 조사도 못하다가 나중에는 뭐 법정에서 잘못했다 그러면은 취하하겠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법정에서 만나자. 내가 지금 잘못했다 소리 할 생각이 없다.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저는 지금까지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얼마 전에 MBN인가에 나와가지고 기자가 MBC인가에 나와가지고 이동관 밖에서 제일 어려웠던 청와대에서 홍보수석 하면서 어려웠던 일이 뭡니까 하니까 그 망진승인가 그분은 말이지 정말 나를 잘 알지도 못하고 나는 김한국 교사도 모르는데 그런 거짓부리를 해가지고 내가 곤란했다. 이건 나쁜 놈이 어딨어요. 제가 나를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소를 취하해놓고 나중에 방송에 나가서 또 딴소리 하는 분들 이놈이 대표적인 주의 남자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얼마 전에 대구에서 육상 선수권도 있었죠? 네. 근데 뭐 시설도 잘해놓고 다 했는데 규칙이 바뀌고 이래가지고 신경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대회 주최한 대구 쪽에도 실망이 많았고, 아시죠, 그거는? 네. 우리나라 진역 작성을 위해서 나는 MB에게 부정부패 비리 사기 세계 선수권대회를 한번 하자고 건의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마 MB가 메달 거의 적을 거고 앞으로 연락이 깨지지 않은 세계 신기록도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럴 땐 박수를 막 쳐야 됩니다. 정직한 정치가 국민의 신뢰와 감동을 불러냅니다. 설사 경제가 어렵더라도 정부가 정직하고 국민한테 믿음을 주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법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서울시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 빚이 24조입니다. 25조입니다. 빚을 25조면 원금 갖고 이자 갖고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산을 줄여야 되겠죠? 국민들한테 이런 하다. 근데 그렇게 빚이 있는 서울시가 세금 중등선, 세금 중등 때문에 한다고 하면 세금 중등선입니다. 응? 또 무슨 하우스, 한강 르네상스, 이래 보이는 전시행정을 하면서 애들 밥 먹이는 돈 맡기자니까 그게 경우도 안 맞는 거예요. 정말 서울시가 돈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돈이 없는데 이 가난부터 먹이고 부자들은 먹이지 맙시다. 이러면 야당인들 거기에 납득을 안 할 것이고 왜 국민들이 납득을 안 하겠어요? 거짓말하고 신뢰 못 받고 또 전시행정을 하면서 예산을 펑펑 써주려면서 애들 밥 먹이는 것 때문에 울고불고 영말은 나오다 말해. 복지문제와 시험문제 역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설득하고 이해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양보를 받아내고 자비심과 사랑으로 노동자들을 안고 가려는 정책이 이렇게 표현된다고 봤을 때 해고를 당해도 그렇고 감봉도 그렇고 노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하는 겁니다. 아주 좀 줄여서 먹고 줄여서 살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재벌들은 부자가 되고 전체적인 수입을 다 늘어났는데 서민들의 생활은 팍팍해지는가? 이건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식사치, 좋은 얘기는 다 해놨는데 세금 올린다고 난리죠. 공공요금 올리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떡볶이, 뻥튀기, 뻥을 잘 쳐서 뻥튀기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전혀 신뢰를 못 받는 정책 공약의 잘못이죠. 아무 잘못도 아닙니다.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 국내 경제, 수출을 먹고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솔직해지지 않은 거죠. 정말 얼마 전에 전기 뚝 떨어졌을 때 엠브가 한전 사장 이런 불러놓고 후진국 수준의 행정을 하고 고통을 쳤죠. 힘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지가 후진국이면서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말에 유명하게 부도덕성을 문제 삼지 않을 정도로 타락했던 게 지난 2007년 대선 때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부자 되겠다는 것 때문에 사기꾼 또 BBK 동영상이 나와서 분명히 내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했던 거는 그동안에 쭉 부정하고 거짓말했던 이거 자체만 갖고도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거 여러 가지 얘기밖에 없어요. 이런 거짓말쟁이 대통령으로 연결은 타락한 우리 국민들 반성을 해야 됩니다.